깜짝 상한가 구독자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카카오 플러스 채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이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시면서 준비한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로봇주에 대한 정책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어제도 조정받고 오늘도 이렇게 음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로봇주에 도대체 왜 투자를 해야 될까? 왜 두산이 그 중심에 있을까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왜 대박주인지에 대해서 그죠? 주요 정책들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동안 이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 당시부터 그죠? 11월 8일부터 하락이 크게 나왔을 때부터 이거는 내가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찍어 왔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주요 정책과 여러분께서 두산 로보틱스를 끌고 가실 때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을 영상에 지금도 담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하면 상남이, 상남이 하면 두산 로보틱스, 그죠?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우선은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께 올려드렸던 이 로보틱스에 대한 변화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선진국들이 모두 경험을 하고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로봇이라는 게 사실은 과거부터 우리와 함께 해오고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었다면 이제 협동 로봇은 제조 공정과 설비의 유연화, 자율화, 지능화를 통해서 맞춤형 생산이 강조되는 현재 제조 패러다임에 적합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던 로봇이 이제는 지능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다?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계속 발달을 해 가는 거죠. 그죠? 스마트폰, PC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근데 단순한 뭐 모델이 바뀌었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게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되는 게 가장 또 임팩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협동 로봇 단계가 끝일까라는 질문에 한 가지 또 질문해야 돼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협동 로봇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무인화 로봇까지 결국 시장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에 따른 로보틱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는 그 중심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 자료는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장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 역시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참고로 텔레그램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에서는요 여러분께 종목을 추천하는 공간이 전혀 아니고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상담이와 소통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매도 문의는요 상단에 보시죠. 6468-0224 이번호로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면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지 함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두산 로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의 상황을 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글로벌 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협동 로봇의 시장은 연평균 41.8%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은 일단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건 분명하다. 이거는 우리가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라는 것들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자 로드맵 재정비. 사실 이 미국은 이 로봇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로봇 산업의 흐름을 포착을 해서 중국에 나가 있던 여러 제조 라인들을 수거를 해오면서 미국에 다시 한번 제조업의 부활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에 접목하고 있다? 바로
협동 로봇에 접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협동 로봇은 비용이 굉장히 기존의 산업용 로봇보다 저렴하고요. 또한 이 설치까지도 용이하고 작업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 역시 부담이 감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 뭐 내가 이거를 협동 로봇 선택해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을 때 뭐 공간이 있어야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설치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산업을 이 미국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관이 함께 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좀 이 로봇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제조업을 좀 우리가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 사실은 이제 의료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출이 되고 있어요. 뭐 멀리 거주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진찰을 목적으로 한 로봇, 뭐 재활 로봇, 그리고 이제 고도의 수술을 지원하는 수술 로봇, 그죠? 뭐 서비스업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미국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구인을 하는데, 사람을 고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또 미국 나름대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비스용 로봇 역시 매우 시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주 군사 역시 이 로봇 산업이 함께 접목이 될 겁니다. 무인기를 바탕으로 무인기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위치나 이제 타격을 하고 정밀 위협을 하는 이런 군사적인 목적, 그리고 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센싱과 감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성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정밀 조작이 가능한 손 로봇에 대한 개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국 상태만 보면은 미국이 혼자 다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역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이미 과거에부터 로봇 혁명의 이니셔티브라든지 로봇 신전략을 토대로 이 로봇에 대한 진출 정말 빠르게 하고 있었다. 일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세계 로봇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의 로봇 정책은 로봇 생산 강국에 나아가서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협동 로봇은 다양한 형태의 산업에서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어디든 적용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럽 쪽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알기 쉽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 이 로봇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주요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 정책에 관련된 연구와 개발 그리고 사업 투자를 하고 있다. 정책적인 투자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유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럽. 사실 뭐 유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호라이즌. 혹시 이 호라이즌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 호라이즌도 굉장히 오래된 또 유럽의 그죠? 리더십 강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유럽이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민관 협력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로봇을 4세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연구기금 지원 제도인 이 호라이즌, 그죠? 리더십,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연구기금을 기금을 모아서 이 로봇에 대한 지원제도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관 협력을 토대로 로봇 기술을 실제로 유럽은 이 호라이즌이라는 연구 기금 지원 제도를 토대로 계속해서 발달시켜 오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를. 그래서 이 로봇 산업에서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과 자금 투자는 미국과 유럽, 일본 모두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편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이 규정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서 2021년도부터 전체 지금 995억 유로가 투입되고 있는, 그죠? 995억 유로가 투입되는 호라이즌 유럽 확정이 되었는데, 약 7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인공지능과, 이건 핵심이 이거예요. 호라이즌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이 되는 최종 형태의 개발까지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유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그냥 로봇은 좋다, 로봇은 좋다, 뭐 결국 로봇은 뭐 나아질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강국들이 로봇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제조, 군사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게 또 로봇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그냥 간과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로봇의 사용처들 보여드리면 이제 물류센터라든지 보신 것처럼 국방, 금융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말씀이냐면 이미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로봇에 정말 많은 역량과 지원을 아낌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제가 올려드렸던 엔비디아 젠슨왕 그리고 테슬라 이미 수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 나눴어요. 인공지능이 최종적으로는 로봇에 도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젠슨왕도 얼마 전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최종적으로 로봇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물리 AI는 로봇이다. 결국 이 수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결국 어떤 걸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로봇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면은 결국 이 반도체는 어떤 데 쓰입니까, 여러분들? 뭐 차량용 반도체, 뭐 컴퓨터, 뭐 다양한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인공지능도 다양한 산업에 물론 접목이 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이 로봇이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가 그래 이렇게 국가들 잘하고 있고 모두 좋은데 주가는 너무 답답하고 언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뭐다? 요겁니다. 로봇 밀도가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지금 이 로봇 국제연맹의 리서치 내용인데요. 로봇 밀도라는 거는 만 명당 어느 정도의 로봇이 필요한가를 측정하는 기준을 잡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 로봇이 지금 이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노동자 1만 명당 사용하는 로봇 대수가 지금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로봇 밀도에 있어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협동 로봇,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죠? 다양한 제조업 형태의 라인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미국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겠죠. 어떤 현장에 어떤 식의 로봇이 필요하겠다. 물론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든지 일본 환학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좀 검증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두산 로보틱스 역시 그 중심에서 지금은 크게 밀려 보이지만 충분히 성장 가능성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그죠?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그룹 계열사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들 분명히 내부적으로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은 제대로 좀 어떤 큰 부각을 받을 만한 당장의 실적 모멘텀이 없다 보니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 속에서도 주가가 당장 올라갈 만한 자극적인 이슈가 없으니 당연히 쉬어가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자리에 혹시 내가 들어갔다, 혹시 내가 평단가가 좀 높다라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급등이 이 두산 로보틱스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종목, 말 그대로 돈 복사기가 될 수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 무한한 그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 차분하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매번 그죠? 여러분께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오늘 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식으로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렸는데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앞으로 여러분께 좀 풀어드리면서 정말 이거는 실제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구나. 그 중심에 협동 로봇이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주인공까진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주인공을 좀 솔직히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주인공까진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협동 로봇 시장에 따른 주가의 상승
그리고 유니버셜 로봇과 환하게 뒤쫓아가는 두산 로보틱스의 점유율 성장에 따른 실적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산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후장에는 두산 로보틱스 추가적인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오늘은 좀 재료에 대한 부분들 아마 다른 방송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다뤄드릴 거고 차트에 대한 설명도 오전장에 좀 해드렸지만 오후에 역시 이어갈 거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응원 팍팍 실어주시면서 함께 두산 대박나는 그날까지 함께 두산 로보틱스 대박나는 그날까지 상남이가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